그는 알라 그자의 몸을 앞으로 기댄 채 홀로 발견되었습니다. 외상의 흔적도, 도움을 청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고 텔레비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목욕가운은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지나간 뒤에야 찾아오는 고요한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자연사로 기록되었지만 그 징후를 아는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바로 소리 없는 호르몬의 붕괴였습니다. 질병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타세한 남성의 활력이 서서히 쓰러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일을 겪는 이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수많은 노년의 남성들이 비슷한 쇠락을 경험합니다. 힘, 성기능, 감정의 명료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남성들에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가 미성숙하고 부끄러우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긴 나이에 그 믿음은 조용히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를 멈추면 당신의 몸은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정체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곤두박질치며 감정적 회복력은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체감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수년의 시간을 뒤처진 뒤입니다. 저는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 의사로서 40년 넘게 나이 들어가는 남성들이 활력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질을 되찾도록 도와왔습니다. 저는 절제를 옳은 일이라 여겼던 농부, 퇴역 군인, 교사, 그리고 할아버지들과 마주 앉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이 손상되었을 때 그들의 눈에 서리는 조용한 후회를 보아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수십 년 전부터 몸에 밴 습관, 사회가 부끄럽다고 말했던 그 습관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조용히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는 노년의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를 멈추었을 때 발생하는 4가지 실질적인 건강상의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너무 늦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이 자신의 성건강을 지키고 기력을 회복하며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저 늙어가는 과정이라 착각하는 흔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사용해 온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의학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입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눌 결과는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이야기하기 꺼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방치될 경우 전립선 합병증의 위험을 조용히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몸과 자신감, 그리고 자립적인 삶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싶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면 마음속으로 하나를, 회의적이시라면 0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두 의견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것은 나이든 남성들이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진정한 해답을 가지고 마땅히 나누어야 할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험할 정도로 간과되는 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보아온 광경입니다. 60 후반이나 70 초반의 한 남성이 혼란스럽고 좌절한 표정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자연스럽게 발기가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1년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흔드는 것은 성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까지 그는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내면의 무언가가 그냥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를 맞이합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그들에게 성적인 활동을 포기하는 것이 마치 쓰지 않는 근육처럼 성기능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남성성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순환이 필요한 기능적인 기관입니다. 특히 60을 넘긴 후에 아무런 자극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조직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섬유화, 신경 손상,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발기 능력 상실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혈관 생물학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6달 동안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근육, 협응력, 유연성을 잃을 것입니다. 심지어 걷는 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남성성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특정 나이가 지나면 그것은 단지 대기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되지 않으면 기능이 정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이 쇠퇴가 큰 경고음과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아침 발기가 사라진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체적 접촉이나 상상조차 효과가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도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기반이 이미 침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 묻는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의학적 지원을 통해 일부는 회복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 해롭지 않다고, 그것이 자제력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기능적 쇠퇴의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순환계, 호르몬 조절,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끔 혼자만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신경을 살아있게 하며 당신의 몸의 이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진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상실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남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자존감, 관계, 그리고 한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탐닉이 아니라 관심, 즉 꾸준함이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를 그만두는 것의 다음 결과는 훨씬 더 깊은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파급 효과는 침실을 훨씬 넘어섭니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한 남성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전만큼 설레지 않습니다. 산책을 걸읍니다. 식욕이 변합니다. 기분이 더 밋밋해집니다. 낮 동안 더 피곤하고 더 짜증이 나며 더 위축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음을 감지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짚어내지 못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남성들이 그것을 노화, 스트레스, 혹은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는 종종 같은 근본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단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소가 아니라 성적 자극의 완전한 상실로 인해 가속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는 나이든 남성들이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자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비약물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이나 환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에 대한 것입니다. 규칙적인 각성과 해소에 참여할 때 당신의 뇌는 호르몬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를 보냅니다.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고 시상하부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아는 60, 70의 나이에도 테스토스테론을 계속 생산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완전히 멈추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아무런 성적 활동 없이 지내면 당신의 몸이 받는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친밀감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호르몬 생산을 축소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순환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낮은 남성들은 단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집중할 수 없고 한때 그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뼈는 더 취약해집니다. 우울증에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것은 심혈관 위험이 증가하여 심장마비와 뇌졸 중에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활기찼던 남성들이 단 몇 년 만에 자신의 그림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파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규칙적인 성적 자극이 호르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이었던 은퇴한 소방관은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 후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거울 속의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눈에 담긴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교육과 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간단한 습관으로 그는 단지 그의 호르몬뿐만 아니라 그의 행복, 그의 에너지, 그의 의욕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냉엄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테스토스테론이 한번 곤두박질치면 그것을 다시 되찾는데 수년의 치료와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으며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친밀감에 꾸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그 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은 종종 보이지 않지만 다음 결과는 모든 남성이 훨씬 더 신체적으로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쌓이다가 일상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이 그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 한 가지 간단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든 남성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종류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골반 깊숙한 곳에 묵직하고 둔한 통증, 너무 오래 앉아 있은 후에 이상한 압박감, 또는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보고 싶은 집요한 욕구 같은 것입니다.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쌓이다가 일상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의사에게 그것을 언급할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그것과 함께 살아온 뒤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조용한 고통이 얼마나 자주 하나의 간과된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입니다. 바로 사정의 부족으로 인한 전립선 우렬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남성 신체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정액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활동적인 셈입니다.
그 액체는 움직여야 합니다. 씻겨 내려가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성관계를 완전히 멈추면 그 액체는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이면 걸쭉해집니다. 압력이 쌓이고 염증이 스며듭니다. 그때부터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소변 흐름이 느려지고 허리 아래쪽에 불편함이 느껴지며 한밤중에 잠을 깨우는 그 끊임없는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 비뇨기과 의사로서 얼마나 많은 노인 환자들이 방광 문제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실제로는 자극받고 염증이 생긴 전립선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 해결책은 약이 아닙니다. 움직임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을 통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만성 전립선염, 즉 치료하기 어렵고 함께 살아가기는 더욱 힘든 고통스러운 장기염증을 앓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단지 정상적인 느낌을 되찾기 위해 침습적인 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위험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하버드 연구를 포함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론은 간단합니다. 전립선이 규칙적으로 비워지면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의 축적을 줄입니다. 하지만 그 액체가 몇 달 동안 정체되도록 내버려두면 염증과 장기적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남성은 거의 2년 동안 아무런 성적 활동 없이 지냈습니다. 그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그건 이제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급증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검사를 했을 때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전립선은 붓고 자극받았으며 그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해소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있었던 조직 검사 논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욕망이나 탐닉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남성의 몸이 예순 이후에 갑자기 돌봄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전립선은 노년 남성에게 가장 취약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치될 때 그 손상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렬된 전립선이 통증, 자극, 그리고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할 수 있는 반면 마지막 결과는 더 깊은 곳을 타격합니다. 그것은 한 남성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의 핵심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이미 자리를 잡을 때까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쇠퇴 중에서 가장 조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파괴적입니다. 혈액 검사에 나타나지 않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낍니다. 한때 가졌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 설명할 수 없는 단절감, 그리고 자신과의 거리감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를 멈춥니다. 나이 탓이거나 흥미가 없거나 혹은 연인 관계가 아닐 때 삶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결정은 당신의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감정, 그리고 살아있다는 바로 그 감각에까지 미칩니다. 저는 질병이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어떤 형태의 해소도 없이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도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속이 텅 빈 것 같다고 말하는 남성들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은 보이지 않고 원치 않으며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이 든 남성들은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걷는 방식, 거울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을 때 그들의 목소리가 더 작아지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활력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신체와 감정적 안녕 사이의 미묘하지만 강력한 연결에 대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할 때 당신은 기쁨, 자기 인식, 그리고 인간임을 느끼게 하는 마지막 남은 경로 중 하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이 넘은 남성들에게 그것은 단지 상실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각성, 쾌락, 그리고 해소는 젊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뇌를 계속 활동하게 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신경학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동안 방출되는 화학 물질인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은 기분을 조절하고 불안을 줄이며 감정적 안정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남성들은 우울증, 외로움,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는 한때 자신감 있고 사교적이었던 남성들이 서서히 고립되고 위축되며 무감각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해서가 아니라 한때 그들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던 자신들의 일부와 연결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감정적 무감각함을 몇 달 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멈추기로 한 결정과 결코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효과를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시작된 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단지 호르몬 치료나 정해진 일과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노년에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느끼고, 표현하고, 연결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남성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의 존엄성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전에 지녔던 조용한 자신감, 그가 베풀었던 따뜻함을 빼앗아가고 그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껍데기만 남깁니다. 하지만 모든 남성들이 들었으면 하는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에너지를 다시 깨우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정확히 그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나이든 남성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당신이 여전히 보호할 힘을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취할 수 있는 간단하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단계들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합시다. 많은 나이든 남성들이 품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친밀감, 쾌락, 그리고 욕망은 나이가 들면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특정 나이가 지나면 몸이 조용해져야 한다고 자신의 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고상하고 어쩌면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 70, 그리고 그 이상의 남성들과 함께 일해온 3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저는 그 믿음이 너무나 많은 남성들의 건강, 행복, 그리고 정체성을 앗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어떻게 성기능의 점진적인 붕괴, 호르몬의 위험한 감소, 전립선의 부기와 염증, 그리고 하루하루 당신의 정신을 잠식하는 조용한 감정적 무감각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삶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느끼는 법을 기억하고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을 갈망하며 당신의 건강은 여전히 당신 자신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욕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을 강하고 온전하며 인간답게 느끼게 하는 것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침묵 대신 건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을 주었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이 부분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내면의 무언가에 아주 조금이라도 말을 걸었다면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당신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하나를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0을 떠올리며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느 쪽이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